케이스 베이스 러닝. 그러니까 증례랑 관련된 부분들이 교육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죠? 문제랑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봐요. 강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평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교과서와 강의를 가지고 이제 강의실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냥 걸음마 수준이에요. 사실 그 내용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증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공간을 지금은 강의실이긴 하지만 이거를 미래나 백투더 퓨처처럼 장소를 바꿔주게 되면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극할 수 있는 건 증례죠. 증례.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 임상사진, 방사선 사진, 환자 요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진료실 상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제트스키를 타는 모습이죠. 어렸을 때 걸음마를 탔지만 만약 내가 제트스키를 탄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참 몇 년 전에 그런 거지. 임상 조기 노출, 임상 조기 노출. 빨리 노출시켜야 된다. 결국엔 이건 케이스 베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워딩이 생각이 납니다. 입학을 하자마자 핸드피스를 잡게 해라. 물론 이게 옳은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잡아보면 문제점을 알 수 있고 피드백을 받으면 개선 방향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미리 하게 되면 조금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프리클리닉 중인데 프루빙을 하는 것들을 애들한테 시켰어요. 지금 3학년 1학기니까 이거와 관련된 이론 강의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돼요. 어떻게 파지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리트렉션하고. 근데 뭐 여러분 교수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프루브라는 건 되게 가볍게 잡아야 되는데 되게 힘주어 잡았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의 파지법도 좀 틀렸고 리트렉션도 말도 안 되고 프루브의 각도도 치아 장축의 평행이 되는 게 아니라 뒤로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몇 기준만 고쳐주면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과 2학년 1학기 때 기구를 잡는 거 사진을 다 받아가지고 피드백을 다 해줬지만 또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록은 남아 있어요. 왜냐면 그 구글 그 포토 그 앨범을 만들어서 그걸 다 사진을 넣고 피드백 받은 걸 다 갖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그때도 문제가 있었구나. 복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문제를 알아야지 신용은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우스운 사진이 있어요. 이거 자세히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블레이드를 15번, 12번 블레이드를 넣었는데 원생이 억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방향도 틀렸고 위치도 틀렸고. 근데 한 원생이 이렇게 한 거예요.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이거는 사실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사실 현장에서 해보는 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강의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고 증례 위주로 문제 위주로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되죠. 아,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죠. 아, 내가 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구를 잡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르쳐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학생들한테 찍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고 있는지 어떤 점을 고쳤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강의 중에 이제 평가 중에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강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마이크로 강의에 있어서 주제를 보시면 아실까? 소 강의 주제를 보면 고리식술의 봉합, 11번부의 차폐막 이렇게 실제 임상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강의 동영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 또 평가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평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축, 케이스 베이스 러닝의 평가. 정기고사에 그러니까 통합형이며 해석형 그리고 이제 임상증계가 들어간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멀티미디어가 이게 다 결국엔 케이스 베이스랑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기고사의 객관식 문형을 어떤 케이스 베이스로 한지는 저는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반 가까이 그렇게 하고 암기형으로만 내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케이스 베이스로 하거나 통합형으로 했을 때는 이 암기가 잘 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기평가에 다 암기형으로 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어떤 과제를 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해석과 해결의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접해야 되는 그 임상 상황이 강의 중과 평가 중에 이제 적용될 수 있게 늘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와플과 구글 폼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걸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역량 중심의 수시 평가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